그런데 이제 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은 기본은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이 해결될 때 기본적인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제 쓸데없이 딴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여유 시간에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시간 쓰고 저기 시간 쓰고 여기 시간 쓰고 여기 시간 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바꾸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러 다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게 먼저니까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 이 생의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 뭐라고 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은 응병여약하시는 의왕이시기에 항상 그들에게 알맞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 생에 행복해지고 싶은 이들에게는 두 가지 처방을 내리셨죠. 첫째는 전문 기술을 익힐 것, 둘째는 자비로운 성품을 익힐 것입니다. 자, 이 생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전문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로운 성품을 익혀야 됩니다. 전문 기술을 익히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해결되냐면 인간관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 기술을 익힐 것, 자비로운 성품을 지닐 것, 이것은 인복과 제복에 대한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복과 제복에 대한 씨앗. 그러니까 부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이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인복과 제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대부분 인복과 제복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었다,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제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제복이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엄살 부리는 경우는 있죠. 예. 엄살 부리는 경우 있죠. 요즘 어때요? 그러면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연봉 많고. 근데 제가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러면 제복 없어집니다. 말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제복 없어져요. 그럼 제복 없어져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은 제복을 깎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직장생활 한번 해보면 청년들이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힘들죠. 언제 제일 힘들어하냐면 3년차에 제일 힘들어하는데 1년차에는 멋모르고 아직 그 직장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숙달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즘은 안 그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기 전에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는 동안은 본인이 못했으니까 이렇게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내쫓아낼 만한 인물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배워요. 1년 동안 못 배웠으면 회사에서 보통 내쫓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웬만하면 다 배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2년 차부터는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그것이 극대화되는 게 3년 차예요. 그래서 보통 직장 3년 차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직장 3년 차, 네,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직장 3년 차가 겪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주된 원인은 도대체 뭐냐? 대부분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관계예요. 대부분이 인간관계예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연봉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면 삶에 여유가 있을 것 같죠? 예. 근데 쓰는 단위가 틀려서요. 이 쪼들리기 마찬가지라. 비싼 거 먹고 비싼 거 입고 비싼 데 가기 때문에 똑같이 쪼들려요. 이거 철저하게 이거 계산해가지고 못 쓰면 다 빵꾸 나고 돌려막기 하고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건 딱 연봉 맞춰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되 주된 스트레스 그거 말고 이제 사람마다 그 성격에 따라 양이 콱 많이 달라지는 이 스트레스의 범위는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자비로운 성품이 바보라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남을 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비롭고 남을 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남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우군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 아무리 자비로워도요. 원결이면 싫어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본인이 진국인 걸 보여줘야 첫인상을 바꿔내야 그래야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겠죠. 부처님은 딱 두 가지로 초점을 보신 거예요. 이 생의 행복은 재복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인복이 있으면 된다. 이거 말고 뭐 더 필요한가요? 마음의 평화도 필요한가요? 네, 그건 이제 궁극의 행복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생의 행복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의 행복은 이 둘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기술과 전문 기술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전문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 기술과 전문 기술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연봉도 많이 틀리고요. 연봉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틀리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 기술이 있으면 분명히 입벌이는 합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문 기술처럼 안정적으로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보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이나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점검을 해보셔야 되냐면 내가 기술은 가지고 있나? 아니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전공 뭐냐 이거예요. 직업 뭐냐 이거예요. 대학 전공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본인이 입벌이 하고 있는 전공, 본인 입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기술이냐 아니면 전문 기술이냐. 기술과 전문 기술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기술은 웬만한 사람도 다 할 수 있고 전문 기술은 특정인 할 수 있고. 그런 걸 희소성이라고 하죠. 예. 희소성에 따라 희소성이 없으면 기술이라고 하고요. 희소성이 있으면 전문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 그만둬도 다른 사람 많은 건 기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그만두면 찾기 어렵고 대체 불가하고 이런 건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 초반이거나
아직 20대 초반은 직장 거의 안 구하잖아요. 요즘엔 20대 후반에도 직장 안 구하는 경우들 있죠. 예. 10대 아직 안 구했죠. 그러니까 직장을 아직 안 구했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는 한번 자신의 삶의 방향성 이걸 뒤집어 놓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삶의 완성을 위해, 자기 완성을 위해,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장기적으로 나는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게 진짜 억울한 게 똑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얻는 게 기술과 전문 기술이에요. 전문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더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 기술이라 그래서 배우는데 돈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택을 잘못한 거라. 처음부터 그냥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길로. 그러니까 이런 걸 고등학교에서 대학 이제 가려 그러면은 이 입시 상담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예. 물론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그러면 안 좋아해. 자기는 다 먹고 사는 줄 아니까. 어릴 때 아르바이트 안 해보고 돈 안 벌어보면 자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닐 줄 알아요. 하지만 직접 나가서 직장 생활 3년 만에 보면 이제 아는 거죠. 본인의 위치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창창하게 남아있는 분들은 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익힐 거면 기술을 익히지 말고 전문 기술을 익히자.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40, 50, 60, 70 이렇게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문 기술을 지금부터 익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의식주를 많이 버는 건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벌면 청년들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앗아가 버리면 청년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층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은퇴가 가까워지신 분들은 청년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3D 직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소소하게 입벌이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능력 있으신 분들은 더 벌어야 되고 그러면 더 버셔야지. 더 버셔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만족하고 살지만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에게는 알려주셔야죠.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게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요. 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누구라도 얘기해 준 적이 있고 진심 어리게 그것을 공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젊은 시절의 기회가 한 번쯤은 더 찾아올 거예요.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게 좋은데, 자, 언론에서 지옥 같은 한국이라 그랬습니다. 지옥 같은 한국. 왜 지옥 같냐면은, 자, 원고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66세 이상 빈곤율이 최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66세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축적한 재산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막힌 노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많이 노령화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인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 개편된 교과서에 한국의 노령화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는 문장이 들어갔다 그러냐면 재산이 없으면 노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노령화, 수명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행복지수를 낮추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말을 사설에서 쓴 게 아니라 교과서에다 썼다라는 거. 근데 그런 일면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없는 얘기를 교과서에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66세 이상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죠. 쉽게 얘기하면.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 딸들한테 재산 빨리 주면 안 돼요. 66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예전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회생활, 경제생활 못 하잖아요. 예. 그럼 소일거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일거리하고 살아가면서 매달 나가는 지출이 감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축적한 재산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걸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는 거냐면 주면 나를 좀 돕겠지. 남은 생을. 근데 아들, 딸이 용돈이라도 좀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실 거면 차용서 쓰고 주시든가 공증 받아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차 앞 들어갈 수 있게 빌려주시든가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들, 딸은 이율이 은행보다 싸게 어디서 목돈 빌릴 수 있으니까 좋죠. 뭔가 해보고 싶을 때 자본이 있으면 훨씬 쉬우니까. 예. 부모님은 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예. 물론 그 자본 다 날리고 망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그런 경우 따지는 거가 이상한 게 어차피 줄 거잖아요. 어차피 달라 그러면 줄 거잖아요. 망설이고 재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은 주시잖아요. 그러면 줄 거면 어차피 그런 위험은 그냥 감수하고 차용서 쓰고 주는 걸로. 아니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중장년 노년층 불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 때는 저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전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문 기술이 없으면 노년에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기술 가지고는 노년에 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전문 기술은 은퇴의 시기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안 그만둬도 되는 직업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여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들, 그런 직업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전문 기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기술을 익히면
오래 일할 수 있다. 오래 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